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어제 행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네. 이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재의결하려면 과반 출석의 출석연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취임 이후 횟수로는 5번째고요. 법안 수로는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거예요. 예. 앞서 뭐 양곡관리법, 간호법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었고요. 이게 노태우 정부 당시 7번을 뛰어넘는 이제 최다 기록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좀 부담을 가진 듯한데, 그 어제 10시 국무회의 의결 뒤에 바로 방기성 국무조정실장이 정부 청사에서 이태원 유가족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예, 예. 내용은 참사 관련 소송 판결 전에라도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추모 시설 건립 등이 포함됐는데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이제 부정 여론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정한 조사위가 구성되지 않게 되어 있고 또 조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예정돼 있다.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총선 앞두고 이 부분이 다시 환기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미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특조위를 만드는 건 정쟁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대신 이제 배보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또 정치적으로는 이태원 특별법이 운동권 일자리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전 거부권 행사와는 좀 다른 점은 이제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태원 유족들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또 거부권 행사하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좀 신경을 쓴 듯한데요. 어제 그 유족들 굉장히 울분을 토했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정부 청사 앞에,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시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족이 원한 건 이제 배상이 아니라 진상 규명인데 이건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을 막지 못했는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 울분을 토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돈이 예. 아닌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 비정하다. 유가족의 피 맺힌 호소를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SNS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 도생 사회라는 것을 이제 공식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재협상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우리는 최대한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더 다시 물러설 수 없다? 협상하는 건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제 관심은 재의결이 언제 이뤄질지, 예, 이걸 예. 두고 아마 이제 신경전이 벌어질 텐데. 그러니까 공이 다시 국회로 왔으니까 그렇죠. 다시 네. 투표를 해야 하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장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 예. 예정돼 있거든요. 내일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내일은 불가능하다. 2월에 하게 되는데 2월에 지금 2월 임시국회가 19일에 개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된 본회의가 2월 29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즈음이 아닐까 예상하고 2월 29일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네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뒤네요. 자, 김준일 에디터.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9번째 거부권, 뭐 어떤 여러 가지 법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 하나 지금 2년이 안 됐는데 9번째고 노태우 정부 5번째고 9건째. 9번째인데 예, 예. 다 이제 법안 건수로 셉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예, 정부도 다 횟수로 따지면 그것보다 적지만 법안 건수로 7건이라는 거거든요. 뭐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 노무현 정부 6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제 이 거부권이 계속 행사되고 이제 쌓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조금 답답한 형국이다라는 거고. 예.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이게 유가족이 원하는 거를 얼마나 정부가 경청을 하고 이거를 들으려고 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수사 제대로 됐다, 공정하게 됐다, 그리고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도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 정부에서 가장 오래 최장수 장관이 2명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하고 네. 여가부 장관이에요. 네. 잼버리 사태로 가장 많이 사퇴 요구를 받았고
받았고 이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사퇴 요구를 받았던 두 사람이 지금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통의 지금 상징처럼 보여 있고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좀 부담감을 느끼니까 재협상이라도 하겠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를 바로 하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처럼 바로 하지 않고 열흘 정도 숙고하는 척 이제 좀 고민을 했던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건데.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1에서 200석이 필요하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범야권 200석이 필요하다. 이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제 또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과 또 연결시키는 예. 걸로 가네요. 정권 심판론 이게 좀 더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거부권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얘기를 한 게 예를 들면은 헌법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동행 명령을 이 권한이 주어지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건데 동행 명령은 인신을 구속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고요.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결국은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검찰이 받아들여 가지고 법원이 발부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특조위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에서 4명, 민주당에서 4명 그리고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기로 특조위가 이제 이게 법안이 됐는데 네. 국회의장 3명이 추천하는 게 이게 결국은 야당목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국회의장이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었으면 이런 주장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조금 이제 무리한 주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이 다 이뤄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가족들하고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일주일 전에 기소됐는데 1년 동안 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특별법 통과되고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재빨리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이거조차도 이제 믿을 수 없다 이런 좀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원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데 이게 세월호 때 예를 들면은 유가족들이 돈을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그러면서 가짜 뉴스 막 퍼뜨리고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공격하는 수단으로 쌓였는데 그거를 유가족들이 제일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당에서는 특조위 구성이 편향됐다. 그리고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상당 부분 조정이 이루어졌었거든요. 특검 대신 특조위, 시기도 총선 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뭔가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은 어떻게 더 진행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투표까지, 재표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도 있으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민주당 윤 대통령 고발. 아, 이건 당무 개입 논란 때문인 건가요? 네, 최근 뭐 정부 여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제 오찬다고 갈등 봉합을 계속하는 모습인데 네. 민주당이 어제 서울 경찰청을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석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봉합의 틈새를 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민주당의 주장은 이관석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서 사퇴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24일 이때가 언제냐면은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서천시장에서 화해한 다음 날인데 네. 이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서영교 의원인데 서 의원이 어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뒤에 또 덧붙인 말이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그다음에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갈등을 부각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지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을 다니면서 공약 발표하고 있잖아요. 민생 정책들.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건 선거라는 문제 의식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발 조치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좀 민심 행보도 좀 견제하겠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반응이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나보고 윤 대통령이 아바타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은 대통령은 아무리 뭐 고소고발 해봤자 면책특권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치를 했다는 거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이게 두 번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두 번의 사례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공직선거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건데 네.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노무현, 박근혜 요 두 대통령이 요거 위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은 탄핵의 위기에 몰렸고 한 사람은 이제 실형을 받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04년 2월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네.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관위에서 이게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헌재에서도 9조 위반 맞다라고 하지만은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네, 거고 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천 개입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관여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국정원 돈으로 특활비로 여론조사 이제 돌려보고 뭐 이게 이제 2년 받았고 그게 이제 구조 개입이 그러니까 위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한동훈 물러나라라고 한 것 자체가 공천의 그 용산주도에 공천을 하기 위한 선거 개입이다라는 거고 지금 뭐 저 국민의힘 입장은 당원의 한 사람인데 당원이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해? 뭐 이런 거지 이거에 공천에 개입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천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았다. 지금 그런 네, 입장인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럼 왜 했냐?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지만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의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거의 편법, 불법을 오락가락하는 그 선에서 당무 개입을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또 하나는 여당의 내부에 좀 분열을 조금 이렇게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좀 환기시키고 네. 뭐 이런 좀 정치적인 조금 뭐 전략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 있어요? 네, 오늘 이제 신년 기자회견 열어서 4.10 총선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히게 되는데요. 이날 뭐 회견에서 윤석열 정권 비판하면서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해달라 네. 이런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를 아직 민주당이 결정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오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나올지는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당내에서도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D-70일이에요. 네, 이제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룰이 안 정해지는 게 이게 정상인가 싶긴 해요. 근데 이게 당장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보면 개파 간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신중한 입장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언급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자들은. 오늘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 이제 또 그게 또 발단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관측으로는 예. 2월 중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 설 지나고 직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더 미뤄질 어떤 여지도 없고 예. 그 안에 조금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결단 내리는 형식으로 좀 갈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죠. 북한 또 순항 미사일. 북한이 미사일 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쐈습니까? 네, 어제 오전 7시에 북측 서해상으로 전략 순환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불과 이틀 전에 일요일에도 쐈고요. 그리고 그 앞전에 지난 수요일에도 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3차례나 순항 미사일을 쏜 건데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24일과 28일에 발사한 거는 불하산 3-31형이라고 밝혔었는데 네. 어제 발사한 것도 그래서 이제 불하산 3-31 아니겠느냐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예. 조선중앙통신이 화살 2형이라고 밝혔어요. 화산 2형. 네, 화살 2형이라고 밝히면서 화살 2형을 통해 이게 반격 태세를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2차례 쐈던 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이 120여 분 동안 이제 비행했다고 주장했는데 합참은 이때 비행 거리는 좀 다소 짧았다. 북한이 주장이 과장됐다고 하는데 어제 발사된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제 거리를 다 날아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최소 2시간 이상 그리고 한 1,500에서 2,000km 가량을 비행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발사 위치도 서해상, 동해상, 서해상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이은 계속 시도를 통해서 성능 개선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한편으로는 러시아로의 수출을 위해 이제 개발에 속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게 최근에 미사일들이 전략 순항 미사일인데 앞전에는 왜 탄도 미사일을 그렇죠. 중심적으로 했었잖아요. 네. 그 차이점이 이제 순항 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있기 때문에 또 탐지가 쉽지 않고 또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점이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략화의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요사이 보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